민영삼은 아시다시피 대통령의 언론특보, 윤석열의 언론특보였고 실제로 코바코나 언론재단이나 다 그런 놈들이 해먹고 있어요. 여전히. 네. 그 임기는 내년 뭐 7월까지 그 이후까지도 계속되는 자들이 많습니다. 서울경제 요 기사도 또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500억 넘는 국유재산 매각 시 대통령 승인 받아야. 이제 국유재산 매각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처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도 화답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여당 윤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 의혹 진상규명. 위원장은 박범계. 네, 박범계 위원장이 요거 확실하게 당정 간에 합을 맞추겠다라고 하고 나섰습니다. 합을 맞추는 와중인데 저희가 지난주에 보도해드렸던 코바코의 예. 남양주 연수원, 그 조단위 네. 연수원입니다. 10만 평이 넘어요. 혹시 가보셨어요? 아유 전혀 모릅니다. 네. 가다 보면 남양주의 거의 최고의 아 그런 데가 있나요? 남한강 최고의 연수원입니다. 저는 옛날 언론재단에서 한번 가봤는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넓고 아름다워요. 전두환 때 언론인들 입에다가 빵 물려준 거야. 근데 요거를 이제 팔아먹겠다고 하니까 대통령이 역점을 두는 자산 매각 금지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런데 내부 취재를 해보니까 저희 고발뉴스가 계속 보도하니까 이제 정보보고가 이렇게 뜨고 있어요. 네, 고발뉴스와 동아일보의 남한강 연수원 매각 기사가 민영삼 사장 포함 코바코 내 임원실 국장에게 공유. 지금 그래서 우리는 고발뉴스에서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래도 좀 깨갱하고 들어갈 줄 알았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보도해드렸죠. 네. 11월 26일에 있을 이사회에 또 상정했어. 계속 가라 말이야. 실제로 오늘 또 확인해봐도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에도 민 사장은 내년 지자체 선거인 6월까지 버틴다는 입장.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자체 선거에서 6월 이후에 민주당이 힘 빠지면 그러면 계속 강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영삼은 아시다시피 대통령의 언론특보, 윤석열의 언론특보였고 실제로 코바코나 언론재단이나 다 그런 놈들이 해먹고 있어요. 여전히. 네. 그 임기는 내년 뭐 7월까지 그 이후까지도 계속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간보고 있다가 약해지면 강행하겠다는 것인데 여하튼 뭐 민주당 일각에서 뭐 김현 간사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뭐 팩트로 확인되기 좀 어렵고 정보보고 차원에서 고민되는 것이니까 민주당 일각에서 코바코의 이런 방만한 경영과 관련해서 통합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좀 코바코 좀 쪽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분위기도 있다. 뭐 김현 간사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일각에서 네. 그래서 좀 우려를 좀 표명하고 있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이런 식이면 고발뉴스에서 계속 다룰 수밖에 없겠네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네. 코바코 내에 저희 제보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계속 제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거 국유자산 매각과 관련해서 혹시 우리 한 박사님. 예.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가 네. 대통령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제일 우려했던 것이 아마 이렇게 나라 안에 있는 숨은 간첩 같은 도둑들 이런 것들을 아마 꼼꼼하게 챙길 것에 대한 간첩 같은 도둑들이네. 아니 그 저 인문학자가 네. 그거 지금 뭐 한 40분 만에 네. 거의 이제 저희랑 이렇게 예. 차화가 되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그런 것들을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스타일을 예상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것 때문에 막고 싶었던 거죠. 네. 아주 뭐 정책적으로 바깥으로 뭔가 경제 정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으로 새는 재산들이라든가 도둑 많은 재산 같은 걸 그렇죠.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란 그걸 말이죠. 특히 역점 두시는 분이 이재명 네. 지자체장으로서의 이재명 네. 이라고 하는 정치인이었죠. 자, 지금 뭐 해외에서도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무슨 뭐 굳이 이걸 뭐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코노미스트. 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서도 네. 이재명 실용주의 외교로 국익 효과적으로 지켜. 뭐 이코노미스트에다 무슨 뭐 빵을 사줬습니까? 우리가 무슨 두부김치를 사줬겠어요. 근데 계속 이렇게 기사를 씁니다. 네, 이코노미스트 이 대통령 국익 효과적 옹호 향후 난관도 예상. 어떤 난관이냐면 실용주의 외교를 조명하다 보니까 네, 에이펙 마무리 잘 했으나 앞으로 닥칠 시험의 예고편. 그렇죠. 뭐 위기라는 건 계속되는 거죠. 그렇죠. 뭐 파도가 한번 왔다가 끝납니까? 그런 바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 이거 좀 시적인 표현 같았다. 하고 나니까. 우리 국문학 박사님이 계시니까 아이고. 이미 그냥 뭐 좋다. 예? 좋았어요. 이런 표현을 연구하란 말이야. 아주 좋았어요 정말. 예?
아 그러네. 법정에서 써먹으란 말이야. 아 파도가 한 번에 그치면 그게 바다냐. 아, 이 나이스하네. 변호사님이 다시 얘기하니까 네. 울림이 있네요. 야, 시적 표현이 이렇게 나오나? 아, 대단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도 시입니다. 시 이게. 네, 이 대통령 지지율 56.7%, 에이펙 성과의 민주당 동반 상승. 민주당 동반 상승. 자, 이 흐름을 좀 봅시다. 리얼미터가 되게 그동안 짜게 나왔거든요. 지금 뭐 8월부터만 봐도 계속 뭐 52, 뭐 박스권에서 특히 이 지난 3주간은 계속 하락세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지난주부터 에이펙 끝나면서부터 두 번에 걸쳐서 51.2에서 5.5% 포인트 엄청나게 네. 지난 취임 이후 최고의 지지율을 회복한 것 같고 갤럽도 마찬가지다. 갤럽 보니까 갤럽은 더 세게 반등했어요. 그러니까 취임 직후에 64%까지 올라갔거든요. 요게 그야말로 이 대통령 취임 허니문 기간 때 나왔던 64호. 예, 고점이라고 봐야죠 그때. 대통령 지지율이 50%안 넘었잖아요. 득표율이. 거기 15%를 더 한 거야. 네. 그게 다시 회복이 됐어요. 63%.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하세요. 이를테면 당장 뭐 어떻게 생각들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부동산 관련해서 보유세를 좀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두가 알아. 상식이야. 근데 못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럼 민주당 내에서도 네. 심지어 우리가 좀 개혁적인 분들 아니었나? 박주민, 전현희 이런 분들까지 이제 서울시장 선거를 염두에 두셨는지 보유세에 대해 쏙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런 지지율이 있을 때 하셔야 된다.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사람의 이해관계하고 국정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의 이해관계가 다른 거예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정확한 지적이신 거고. 근데 이제 뭐 대통령실이 옛날에 윤 때처럼 무슨 뭐 지방선거에 공천에 관여하고 이런 건 당연히 아닌데 네. 아닌데. 근데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도 네. 이제는 정권을 잡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 지역구나 자기가 출마하고자 하는 지역의 이해관계만 매몰되어 가지고 반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을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네. 내년 지자체 선거 때까지 계속 그런 현상이 가열될 거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일부에서는 이제 조국 혁신당이랑도 경쟁을 해야 되고 네. 그러면 지역에서는 수성도 하고 또 개혁도 하려면 여러모로 또 아무래도 대중 친화적인 정책들 얘기해야 될 것이고 지역에서 네. 그래서 중앙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힘있게 좀 치고 나가는 게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오히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당이 뒷받침을 해주느냐, 아니면 긴장 관계로 가느냐. 아니 뭐 어차피 정권 잡았고 다음 정권 이제 준비해야지. 우리 기득권 지킬 거야. 대통령 말하고는 상관없이. 아니 뭐 정권 바꿀 때 우리가 열심히 잡으려고 열심히 한 건데 기왕 잡은 거 지금부터는 우리 이쪽 좀 챙겨야지. 우리 지금까지 희생만 했잖아. 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어. 그런 사람들은 당원이든 뭐 건전한 지지자들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시간 문제죠. 네. 자 지금 귀한 손님 모셔놓고 우리들만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아닙니다. 박사님도 좀 잘- 보태주시죠. 아니 저는 이제 이런 지점이 그 민주당의 대통령이 되느냐 아니면 국가의 대통령이 되느냐라고 하는 좀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IMF 때 굉장히 힘들었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등장한 그 이후에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게 김대중 대통령이 국가의 대통령처럼 국가의 리더처럼 이렇게 보였는데 그 이후에 사실 노무현 그다음에 문재인 요걸 지나면서 국민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진영의 대통령으로 봤던 것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아펙 같은 것들은 보면 아주 큰 그 단순한 외교 행사가 아니라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들이 있었던 그렇죠. 것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리더십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지지율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도 저거는 이제 민주당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가의 대통령이구나라고 하는 이제 그런 관점들이 확산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좁은 의미의 그 이해관계의 그 가치는 그걸 좀 넘어서 가지고 좀 더 보편적이고 국가 전체의 어떤 관점을 크게 뭔가 이렇게 제안하고 제시하는 그런 리더십에 의해 가지고 이 어떻게 보면 이 당이라고 하는 것도
그 리더십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업그레이드 될 수 있고 그렇죠. 지지도 거기서 얻을 수 있다고 봐요. 네, 지금 민주당이 예. 동반상승하고 있는 예, 것처럼 용기를 저는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좀 더 뭐 폭등까지는 아니어도 뭐 강남 3구 중심으로 해서 더 오른다거나 연말 연초에 네, 그런 식으로 되면은 저는 문재인 정부 이탄 매우 어렵죠. 되지 않을까 맞아요. 부동산 문제에 네. 있어서 결국 내년 6월까지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뒤로 갈수록 저는 실기한다. 네, 지금이 적기다라는 생각에서 대통령 지지율 이렇게 잘 나올 때 한번 합시다라고 네, 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